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제 이념이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이 지키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기능이 3개의 기관으로 분산됩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으며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시단의 신설에 이관합니다.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됩니다. 2030년대 중후반이면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달 중 미 측이 방한해 워킹그룹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협정 재개정과 핵잠 추진 연료 협정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으로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에 참배하고 헌화합니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이 지키겠다는 글도 남기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의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의거 현장인 루신 공원도 방문한 이 대통령. SNS를 통해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중이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외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와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경제, 민생 현안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사실 작년 11월이었죠.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고 첫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정상회담이 빠른 시간에 열릴지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쨌든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중 정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양국 정상이 특히 강조한 민생과 평화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협력,
특히 민생과 관련된 협력의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양국의 경제인들이 600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민생 관련 MOU가 10여 건이 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한중 경제 분야의 장관급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협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의 북핵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 중요성을 강조했고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금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말에는 불발이 됐지만 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동맹 관계고요. 특히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국은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문화 분야, 특히 한한령 완화 논의는 어떤 측면을 보였나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질서 있게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보면 바둑하고 축구에서 이제 교류를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연예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평화, 지역의 안정,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합의한 대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한중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달 중에 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일의 셔틀 외교, 한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원칙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남북 관계의 보고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인내를 강조하셨지만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주변 국가의 협조, 한미의 공조 이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첨단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기에 관련 인재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위법 업무를 수행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사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이 8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극복과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해 출범시켰던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약 4개월 만에 내놓은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간군 합동이 전체 모든 분과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 분과위가 활동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방첩사의 조사와 수사 기능을 쪼개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비대했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이 맡아 기관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해 문민 통제 강화에 힘을 줬습니다.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됐던 동향조사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 외부의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눈에 띕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여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 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 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 정보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걸로 풀이됩니다.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헌법가치 정착과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남은 과제들에 대한 정책안을 순차적으로 도출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 계획대로 된다면 2030년대 중후반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핵잠 실전 배치 시기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달 중 미국 측에서 방한해 워킹그룹 회담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 재개정과 핵잠 추진연료 협정 등 두 가지 투트랙으로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양국의 관계당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의 방안이 성사되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 신분의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처음으로 정식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각계전투와 방독면 착용, 전투부상자 처치와 개인화기 훈련까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예비 장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보생들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서툰 손길에 한파가 더해져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뜨겁습니다. 대학생 신분에서 군복을 입은 이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정식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각계전투와 방독면 착용을 비롯해 전투부상자 처치, 개인화기 운용 등 장교 후보생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폭설과 한파 속에서 이어진 일정은 체력은 물론 집중력과 판단력을 동시에 시험했습니다.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에서는 전투 중 쓰러진 동료를 빠르게 안전구역으로 구조해 절차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 반복됐고 개인화기 훈련에서는 안전수칙과 기본 자세를 몸에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기초군사훈련 중 하나인 영검사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생들은 장교가 되기 위한 첫 과정을 한 발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는 서툰 동작 속에서도 끝까지 절차를 익히려는 모습이 이어졌고 동료를 챙기면서 함께 훈련을 마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종의 장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에 추운 날씨도 있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장교가 되기 위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훈련이라 이병 후 모든 것이 낯설고 또한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훈련 만든 든든한 동기들이 옆에 있기에 어떠한 훈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군사관 66기 화이팅! 교관들은 지금 이 과정이 완성된 능력을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본 태도와 책임감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 후보생들이 학군사관 후보생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군인화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에도 우리 후보생들이 올바르고 유능한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군사관 66기 후보생들은 낯설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 시작된 이들의 첫 군사훈련은 군의 미래를 향한 굳세고 단단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이 혹한기 훈련의 하나로 종합 전투기량을 평가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선 최정예 포술소대와 최정예 간부 등 4개 과목을 평가하며 장병들의 전반적인 전투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알파, 여기 통제, 1시간부 2번항으로 평가 실시하겠습니다. 육군 11기동사단 투호대대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종합 전투기량 경연대회인 고태문 소대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6.25 전쟁 당시 11사단 소속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호국영웅, 고 고태문 대위의 군인 정신을 본받겠다는 대대의 투지를 담아 계획됐습니다. 평가 과목은 전투원들의 팀워크와 소부대 전투기술 등 전투기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정예 포술소대, 최정예 박격포반, 최정예 간부, 최정예 소대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최정예 포술소대 선발에서는 표적 추적부터 돌발 표적에 대한 포착 능력을 평가하며 전투원의 사격 정확도와 상황 판단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둘째 날은 최정예 간부 및 최정예 소대 선발이 이어졌습니다. 대대원들은 갈고 닦은 소부대 전투기술을 바탕으로 분대, 야간, 저격 사격 등에서 기량을 펼치며 전투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최정예 박격포반 선발을 끝으로 마무리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로 선발된 소대에는 고태문 소대 기념패가 수여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혹한기 전장에서 요구되는 실전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현장에서 검증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미래 전장을 동시에 대비하는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대는 5주간의 단계별 혹한기 훈련 모델을 적용해 훈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전적 전투 감각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2,000조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종 첨단 전력을 자신의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분석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소셜미디어에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2026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 우리 돈 1,307조 원 규모였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첨단 전력 개발과 도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금함대 구상을 밝히면서 해양 패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고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고성능 전함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envision that these two ships, we're talking about 10, but we're going to start with 2, and we're going to quickly morph into 10. And ultimately, we think it's going to be anywhere from 20 to 25 of these. 공중에선 47대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담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new fleet of these magnificent planes will be built in the air during my administration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It's ready to go.
트럼프는 거액의 국방비를 마련할 근거가 자신의 관세 정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올해 치러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KPN 뉴스 안전입니다. 다음은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서측해역의 수문장, 덕적도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전탐감시대 장병들의 하루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해군 2함대 전탐감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 덕적도는 관광지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한 격오지이기도 합니다. 이곳 전탐감시대에서는 접적해역과 서해 외해로 나가는 길목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해군 전탐감시대 장병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승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수대장 이지연 소령입니다. 네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탐감시대 주요 임무가 뭐예요? 전탐감시대 주요 임무는 조기경보 임무입니다. 적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빠르게 탐지하고 상급부대에서 그 정보사항을 분석해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탐감시대 상황실은 24시간 365일 돌아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계병들은 또 4직제로 그리고 전탐병들은 3직제로 해서 24시간 365일 눈 뜨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여기는 적을 탐지하고 경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훈련 예정돼 있어요? 지금은 거수자가 침투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덕적 국방 어선 해안으로 접근 중. 총원 전투 배치 훈련. 전투 배치. 다 준비했지? 자, 출발해! 자, 자갈마당 내리면 신속하게 이동하고 대신 안전하게 하자, 알겠지? 정화차! 정화차! 한마리 더 빨리! 상황실, 여기는 기동사격대 거동수상자 1명 식별 완료하였음. 거동수상자 수업 불응하여 호박 실시 완료하였음. 이상. 지금 어떤 훈련 상황이었어요? 지금 거동수상자가 부대 외부 해안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거동수상자를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은 오늘 잘 됐나요? 평소 연습한 대로 대원들이 잘 따라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서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각오 하나로 대원들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항상 실전에 걸맞은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밥은 여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영상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국민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해군이라는 군별을 넘어서 다른 군별 속에서도 밤잠 설치면서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분들은 편하게 발 뻗고 주무셨으면 하는 마음만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상하이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를 점검하며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열들의 어리기 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8일 공군작전사령관이 강원도 소재 미사일 방어부대와 방공관제부대, 강릉기지를 방문해 동북부 지역 군사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작사령관은 겨울철 재난대비와 동계작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파에도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육군 56 보병사단 삼각산 여단은 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장병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비탈길과 비좁은 골목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10가구에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경상을 제외하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낙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원주는 영하 1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사천은 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압골 통과로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